뭐?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럼 10억 줄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를 구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은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저 어린애 취급 당하기에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은의 정체를 몰랐는데 과연 하은은 랜섬웨어에 공격당한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따뜻함과 복을 드리는 채널 가족 이야기 복다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판교의 작은 원룸, 새벽 2시, 하은은 낡은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14살 소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손끝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탁, 타닥, 타다닥. 리듬감 있는 타이핑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은아, 아직 안 잤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급히 모니터를 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미숙은 딸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벌써 왔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K테크놀로지 본사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이었죠. 미숙은 청소복을 벗으며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찬물로 씻은 손이 아직도 차가웠어요. 그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또 컴퓨터 했구나. 눈 나빠진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매일 밤 걸레를 쥐는 그 손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날 밤도 하은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하은은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남아있곤 했어요. 집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늦게 오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은아, 뭐하니? 컴퓨터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거요. 이상해요. 뭐가? 이 프로그램이요. 왜 이렇게 느리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 보고 있던 건 프로그래밍 코드였거든요. 4학년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죠. 너 이거 읽을 수 있니? 네. 그냥 보이는데요.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하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은 하은에게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하지만 하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죠. 한 달도 안 되어 김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은아, 넌 정말 천재구나. 김 선생님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에게 프로그래밍은 놀이였어요. 복잡한 코드도 어려운 알고리즘도 그저 재미있는 퍼즐이었죠. 남들이 며칠씩 고민하는 문제를 하은은 몇 시간 만에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엄마, 컴퓨터가 필요해요. 6학년이 된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돈을 좀 더 모으면. 괜찮아요. 학교에서 쓸게요. 하은은 밝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최신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김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하은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중고 노트북을 하나 구했어. 좀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해. 내가 써도 될까?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써도 돼요? 그럼 대신 약속 하나 해줘. 이 노트북으로 멋진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야. 네, 약속할게요. 하은은 노트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낡고 무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은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고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문서도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죠. 하은아, 밥 먹어야지. 조금만 더요, 엄마.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웠지만 딸의 눈빛을 보면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으니까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하은은 이미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하은의 실력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너 진짜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 같은 반 남학생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응, 조금. 애인 여자가 무슨 프로그래밍이야? 게임이나 하는 거 아니야? 순간 하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실력으로. 그날 밤 하은은 국내 최대 해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데프콘 코리아. 한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닉네임을 정해야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은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백호. 하얀 호랑이. 강하고 당당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백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찾기 대회. 상금도 있었지만 하은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죠. 하은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찾았다. 새벽 4시 하은은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사의 웹사이트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취약점의 원인,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14살 소녀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백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어요. 백호가 누구야? 신입인데 이렇게 잘해? 보고서 수준이 장난 아니던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호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각종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기업들에게 제보했죠. 처음엔 의심하던 기업들도 백호의 보고서를 보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공격이란 말인가? 백호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감사 메일이 쏟아졌어요. 일부 기업은 사례금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하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도 백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백호님, 실제로 뵙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시죠? 하은은 고민했어요. 자신이 14살 여중생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에 특별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긴급 K테크놀로지 시스템 보안 점검 요청.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K테크놀로지. 어머니가 일하시는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회사 측에서 정식으로 화이트 해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은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백호,
참가 신청합니다. 이번엔 단순히 실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은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K테크놀로지의 시스템을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건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취약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당장이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은은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분석, 각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즉시 적용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하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백호님께 K테크놀로지 보안팀장 강태준입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직접 만나자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엄마 왔어. 엄마. 하은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회사 도와주고 있어요. 응? 무슨 말이야? 하은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K테크놀로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보고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만나자고 한다는 것까지.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은이가 그런 일을? 미안해요, 엄마.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미숙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너무 몰랐네. 엄마. 그런데 하은아, 만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엄마, 나 정말로 회사를 돕고 싶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미숙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그래. 엄마가 같이 가줄게. 정말? 그럼. 우리 하은이 혼자 보낼 순 없지. 그렇게 하은은 처음으로 백호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K테크놀로지 본사 1층 카페였어요. 하은은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기, 강태준 팀장님이신가요? 네. 아, 네. 그런데 학생이. 강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예요. 백호. 네. 강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난이시죠? 백호님이 여중생이라니. 장난 아니에요. 제가 보낸 보고서 1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강태준은 황급히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SQL 인젝션 취약점이 애드민 페이지에. 세상에. 하은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강태준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참 후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백호님이 맞으시군요. 하지만 어떻게. 겨우 14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하은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편견을 가졌네요. 그 순간 하은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너무 빨리 바뀌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친절한 척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하은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강태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이런 취약점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화이트 해커의 기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대가는 드리겠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를 돕는다는 마음에 수락했죠. 네,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니? 네. 근데 엄마 강태준 팀장님 어떤 분이에요?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았죠. 그날 밤 하은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 해커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14살 소녀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하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하니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8시, K테크놀로지 본사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구석 소파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청소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젠 익숙한 일상이었죠. 펜을 놓고 기지개를 켜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엘리베이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대표님께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하은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 K테크놀로지 CEO 김준호였습니다. 하은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이 오늘은 달랐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메인 서버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김준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숨을 죽였어요. 랜섬웨어입니다. 블랙드래곤이라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모든 데이터라니. 설마 상장 자료도? 네. 다음 주 코스닥 상장 심사 자료 전체가. 아니야.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몸을 더 움츠렸어요. 복구는? 백업은 없습니까? 백업 서버도 감염되었습니다. 해커가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준호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72시간. 72시간 안에 비트코인 1,000만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다고? 네. 그리고 복호화 시도를 하면 즉시 파괴한다고.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만 달러. 하나로 13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김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죠. 10년. 10년을 준비한 상장이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가 무너지면 보안팀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강태준 팀장은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섭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어요. 강태준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죠. 그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이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이 이 지경이 됐는데. 김준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전문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은은 강태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30분 후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어요. 카이스트 이동훈 교수. 한국 보안업계의 전설이었죠. 상황이 심각하군요. 이동훈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어서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국정원 사이버 수사대 박성민 팀장이었죠. 블랙드래곤. 최근 아시아를 노리는 녀석들이군.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화이트 해커 최유진. 하은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데프콘 코리아에서 실버폭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실력자였거든요. 일단 현장을 봐야겠어요. 세 사람은 즉시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김준호와 강태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뒤따랐죠. 하은은 망설였어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때 어머니가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은아, 아직 있었구나. 엄마. 미숙은 딸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니? 왜 그런 얼굴이야? 엄마, 회사가 해킹당했대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은은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미숙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럼 회사가 문을 닫는 거니? 엄마는 이제. 엄마,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숙은 놀란 눈으로 딸을 봤어요. 하은아, 위험해. 전문가들도 온다고 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하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았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5층 서버실. 문이 열리자 긴장감이 훅 밀려왔어요. 모니터들이 빨간 경고 메시지로 가득했죠. 패킷 분석 결과 동유럽 쪽에서 침입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이 보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위장입니다. 실제 공격자는. 최유진이 반박했어요. 하은은 조용히 다가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 남겨진 메시지, 그리고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패턴, RSA4096이 아니에요. 변형된 알고리즘이에요. 순간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너는 누구니? 이동훈 교수가 물었어요. 하은은 움찔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서하은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셔서. 학생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박성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됐어. 애들은 나가 있어. 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어요. 하지만 잠깐. 최유진이 하은을 멈춰 세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변형된 알고리즘?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보세요. 이 헤더 부분의 바이트 시퀀스가 일반적인 RSA와 달라요. 하은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네. 이걸 어떻게 봤지?
저도 비슷한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중국 해커 그룹이 쓴 수법이랑 비슷한데 이동훈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하은이요. 혹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니? 하은은 망설였어요. 백호라는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이라. 이동훈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소리쳤어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애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이 학생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유진이 나섰어요. 뭐라고요? 이 랜섬웨어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희도 놓친 부분을. 김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겨우 중학생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 71시간 32분 남았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발, 제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일하는 회사,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 지켜야 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박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뭘 도와? 프로나 좀 해봤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순간 하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하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는 백호예요. 데프콘 코리아의 백호. 서버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백호가, 내가, 거짓말이겠지. 박성민이 비웃었어요. 백호는 최소한 경력 10년은 넘는 전문가일 거야. 중학생이 무슨. 작년 11월 15일 S전자 서버 취약점 보고서 XSS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고 임시 패치 방법으로 입력값 필터링 강화를 제안했어요. 보고서 끝에 기업의 보안은 모두의 안전이라고 썼죠. 하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올해 2월 3일 금융결제원 시스템 점검. SSL 인증서 만료일 관리 부실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잠깐 이동훈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 내용은 보고서 작성자만 알 수 있는 거야. 공개되지 않은 정보거든.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썼으니까요. 또다시 침묵. 최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백호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시간, 쓴 글의 문체. 다 맞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가 백호구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강태준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니, 불안해 보였죠. 그래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아니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백호라면 다릅니다. 우리 회사도 백호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하은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회사를,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하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72시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하은은 전문가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집중했죠. 일단 이 랜섬웨어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해요.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블랙드래곤. 최근 3개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그룹이에요. 수법이 정교해.
일반 범죄자들과는 달라. 박성민이 덧붙였어요. 하은은 코드를 분석하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 타임스탬프요. 암호화 시작 시간이 오늘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 하은이 다른 로그를 열었어요. 실제 감염은 3일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잠복해 있다가 오늘 발동한 거예요. 이동훈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일 전,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준호가 강태준을 봤어요. 보안 점검을 했었죠. 정기 점검이었는데 누가 했습니까? 저와 외부 업체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은은 그를 슬쩍 봤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수상했어요. 너무 수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랜섬웨어를 막는 게 먼저였습니다. 패턴을 찾았어요. 하은이 외쳤어요.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규칙이 있어요. 완전한 랜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이끄는 전투. 72시간의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70시간 58분.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1시. 서버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은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정말 백호가 맞긴 한 건가? 박성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서버실에서는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죠. 하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면 서러움?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박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인? 어떻게? 하은은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봤어요. 간단해요. 제가 지금부터 이 랜섬웨어의 첫 번째 방화벽을 뚫어볼게요. 만약 30분 안에 못하면 저는 나갈게요. 서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시계를 봤어요. 남은 시간 67시간 41분. 학생, 그런 내기를 할 시간이 30분이에요.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최유진이 나섰어요. 좋아. 30분. 시작해봐.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로 돌아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어요. 탁, 타닥, 타다다닥. 리듬감 있는 소리가 서버실을 채웠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하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암호화 패턴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여기다. 하은이 외쳤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뭘 찾은 거야? 이동훈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 랜섬웨어 완전한 암호화가 아니에요. 파일에 처음 1MB만 암호화하고 나머지는 가짜로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전문가들이 모니터에 몰려들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예요. 모든 파일을 완전히 암호화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신 핵심 부분만 암호화하고 나머지는 속임수를 쓴 거죠. 하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20분. 첫 번째 방화벽의 취약점을 찾았어요. 하은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철컥? 잠금 표시 하나가 풀렸어요. 성공했어. 최유진이 감탄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진짜 실력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이번엔 중국어였죠.
누가 감히 우리 작품을 건드리나? 하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레드스톰이에요. 중국 해커 집단. 실시간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서버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디디아스 공격입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하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을 막는 게 먼저였어요. 제가 막을게요. 하은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방화벽 설정을 바꾸고 트래픽을 우회시켰어요. 레드스톰과의 실시간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막고 막으면 다시 공격. 치열한 공방전이었죠. 저쪽에서 포트 스캔을 시작했어요. SQL 인젝션 시도합니다. 전문가들도 함께 대응했지만 주도권은 하은이 쥐고 있었어요. 그때 하은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 공격 패턴 너무 단순해요. 레드스톰 치고는. 하은은 다른 모니터를 열었어요. 서버 접속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무슨 일이야? 이동훈 교수가 물었어요. 이건 양동작전이었어요. 진짜 공격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내부? 3일 전 보안 점검할 때 심어놓은 백도어예요. 지금 누군가가 그걸 통해 데이터를 빼내고 있어요. 김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범인이 우리 직원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은은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접속 IP가 이 건물 내부예요. 그것도 2층에서. 순간 강태준이 슬며시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강 팀장님. 하은이 조용히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강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휴대폰 좀 봐도 될까요? 박성민이 다가섰어요. 이제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인권 침해야. 강태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하은이 발견한 것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7분. 디지털 프론티어 서버로 접속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은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계좌에 5억이 입금된 기록. 바로 어제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강태준이 주저앉았어요. 게임은 끝났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디지털 프론티어가 도와주겠다고. 사연은 딱했지만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김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팔아먹었단 말입니까? 동료들을 배신했단 말입니까? 경찰이 왔고 강태준은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도어는 찾았지만 랜섬웨어는 여전히 활성화 상태예요. 최유진이 보고했습니다. 남은 시간 62시간 15분. 하은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었죠. 레드스톰과 직접 대결해야 해요. 위험해. 상대는 프로 해커 집단이야. 이동훈 교수가 걱정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은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레드스톰의 서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흔적을 따라가는 추적 게임이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찾았어요. 하은이 외쳤어요. 중국 선전시의 한 건물. 가짜 회사로 위장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성민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죠.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뭐, 레드스톰도 돈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서버가 마비되면 신뢰를 잃겠죠. 그럼 하은의 설명을 들은 전문가들이 놀랐어요. 천재적이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해볼게요. 아니, 해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벽 4시, 하은과 레드스톰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어요. 코드가 총알처럼 날아다녔죠. 공격과 방어, 추격과 도주, 디지털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누구냐? 이런 실력을 가진 한국 해커는 없는데. 하은이 답했습니다. 나는 백호다. 잠시 후 답이 왔어요. 백호? 들어본 적 있다. 하지만 백호는 어른일 텐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실력이다. 하은은 공격을 이어갔어요. 드디어 상대방의 방어막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하은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크래시. 레드스톰의 메인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해냈어. 서버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쓰러질 듯 피곤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데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으니까요. 하은아. 미숙이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안았죠. 괜찮아, 엄마. 해냈어.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레드스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백호. 기억하겠다. 다시 만나자.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적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아직 랜섬웨어는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시간 58시간 32분.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48시간이 넘는 싸움으로 서버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빈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하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뭔가 이상해요.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도우던 최유진이 물었어요. 뭐가? 이 랜섬웨어. 너무 정교해요.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은은 암호화된 파일들의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것 봐요. 화면을 가리켰죠. 암호화된 파일 중 90%가 연구개발 자료예요. 재무자료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동훈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목적이 기술 탈취예요. 돈은 연막이었어요. 하은의 말에 김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가. 네. 그게 진짜 목표였어요. 하은은 강태준의 컴퓨터 기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중이었죠. 찾았다. 하은이 외쳤어요. 강태준의 개인 메일이에요. 디지털 프론티어와 주고받은. 메일을 읽던 하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강태준도 이용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박성민이 물었어요. 이제 그는 하은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정보 유출이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프론티어가 요구하는 게 점점 커졌고 강태준이 거부하자 아들의 병원비를 미끼로 협박한 거예요.
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아드님의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하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악한 사람도 결국은 약점이 있는 인간이었구나. 하지만 동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41시간 27분. 디지털 프론티어의 진짜 목적을 알았으니 대응 방법도 바꿔야 해요. 하은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러시아어였죠. 러시아어? 최유진이 놀랐어요. 번역하면 게임을 즐기고 있나 작은 호랑이. 하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은 호랑이. 백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어서 메시지가 더 왔습니다. 너의 실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는 따로 있다. 무슨 뜻이지? 이동훈 교수가 물었어요. 하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레드스톰은 하수인이었어요. 진짜 보스가 따로 있었던 거죠.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레드스톰은 그들에게 고용된 거예요. 순간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화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볼까요? 김준호가 물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검은 후드를 쓴 누군가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있었죠. 백호, 드디어 만나는구나. 당신은 누구죠? 하은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나는 카론이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뱃사공. 그런 허세는 됐고 원하는 게 뭐예요? 카론이 웃었습니다. 기계음이라 더욱 섬뜩했어요. 용감하구나.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K-테크놀로지의 기술을 포기해라. 거절합니다. 하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성급하군.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봐야 알죠. 카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좋다. 그럼 진짜 게임을 시작하지. 통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즉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경고음이 울려댔죠. 이건 제로데이 공격이에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었죠. 막을 수 있어? 박성민이 물었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하은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격은 너무나 정교했어요. 한 개를 막으면 두 개가 들어왔고 두 개를 막으면 네 개가 들어왔죠. 안 돼. 너무 많아. 하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아. 미숙이었어요. 딸이 걱정되어 왔던 거죠. 엄마, 지금은. 하은이 말하려는 순간 미숙이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미친 듯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우리 하은이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정말 몰랐어.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엄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은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엄마의 눈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피곤하지만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녀.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될게요. 하은은 다시 모니터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 전략. 상대의 공격 패턴에 규칙이 있어요. 하은이 발견했습니다. 3.7초마다 미세한 지연이 발생해요.
자동화된 공격이에요. 그럼 역이용할 수 있어요. 그들의 리듬을 깨뜨리면 하은은 새로운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카운터 프로그램이었죠. 상대가 공격할 타이밍을 예측하고 그 순간 역공격을 가하는 전략. 이거 천재적이야. 이동훈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해요. 하은의 말에 전문가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잡았어요. 박성민도, 최유진도, 심지어 김준호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타닥타닥타닥 수십 개의 키보드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카론의 공격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방어막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뚫었다. 하은이 환호했습니다. 역추적에 성공한 거예요. 카론의 실체가 드러났죠. 이건 러시아 마피아?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카론은 국제산업 스파이 조직이었습니다. 각국의 기업 비밀을 훔쳐파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걸 국제수사기관에 넘기면. 하지만 카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이다, 백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랜섬웨어의 타이머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안 돼. 72시간이었던 시한이 갑자기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에요. 하은은 알았어요. 카론이 증거를 없애려는 거라는 걸.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해요. 하은은 결심했어요. 그동안 숨겨둔 최후의 기술을 쓸 때가 왔다고.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은은 미숙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멋진 모습 보여줄게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남은 시간 58분 42초. 붉은 숫자가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어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을까?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간, 그거예요. 뭐? 최유진이 물었어요. 이 랜섬웨어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해요. 만약 시스템 시간을 조작한다면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타임 스탬프를 속일 수 있어요. 이동훈 교수가 놀랐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랜섬웨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아니에요. 카론이 실수했어요. 시간을 급하게 단축하면서 취약점이 생겼어요. 하은은 빠르게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빨라서 잔상이 남을 정도였죠. 여기 NTP 서버와의 동기화를 건너뛰고 있어요. 하은이 시스템 시간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 돼. 혼자서는 못해요. 하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도움이. 그때 하은은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정체를 공개할 때라고. 데프콘 코리아에 접속할게요. 하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뭐 하려고?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는 백호예요. 이제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하은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백호입니다. K테크놀로지가 위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즉시 반응이 왔어요. 백호님? 진짜 백호님이신가요? 무슨 일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하은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저는 14살 여중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이 위험해요. 커뮤니티가 술렁였습니다. 14살? 여중생이 백호?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나이가 뭔 상관이야. 백호는 백호지. 도와드릴게요.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순식간에 수십 명의 해커들이 모였습니다. 실버폭스 참가합니다. 블루잉 대기 중. 다크나이트 준비 완료. 한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백호의 힘이구나. 박성민이 감탄했습니다. 하은은 작전을 설명했어요. 분산 공격으로 카론의 서버를 마비시키면서 동시에 타임스탬프를 조작할 거예요. 남은 시간 41분 18초.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카론의 서버를 향했어요. 디디아스 공격 시작. 백도어 탐색 중. 방화벽 돌파 시도.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멈춰. 강태준이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죠.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어. 지금 멈추면 모든 걸 복구해주지. 하은이 돌아봤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물리적 파괴 바이러스야. 이걸 꽂으면 하드웨어가 전부 타버려. 안 돼. 김준호가 소리쳤어요. 강태준이 서버로 달려갔습니다. 경찰들도 놀라서 그를 잡으려 했지만 막아요. 하은이 외쳤어요. 박성민이 몸을 날렸습니다. 강태준과 충돌했죠. USB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하은이 재빨리 USB를 잡았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남은 시간 27분 51초. 집중해요. 하은이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어요. 그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호님, 국정원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카론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러시아 당국과 협조 중입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은과 해커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버 부하 70%, 80%, 90%, 그리고 다운됐어요. 카론의 메인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하은이 타임스탬프 조작을 시작했어요. 시간을 되돌려요. 시스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9분, 1시간, 2시간, 됐어요. 랜섬웨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간 계산이 엉망이 되었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은이 보코아 키를 찾아냈어요. 찾았다. 보코아 키. 하은이 키를 입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암호화된 파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1%, 5%, 10%, 제발, 제발. 김준호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50%, 70%, 90%, 그리고 마침내 100% 성공이에요. 서버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었어요. K테크놀로지는 살아났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72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거든요. 하은아. 미숙이 달려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말. 미숙의 눈물이 하은의 어깨를 적셨어요. 데프콘 코리아 채팅창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백호님 최고. 14살이든 40살이든 실력이 짱이다. 대한민국의 영웅. 김준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하은을 둘러쌌어요. 미안해. 처음에 무시해서
박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백호. 아니, 하은아. 넌 진짜 천재야. 최유진이 감탄했죠. 이동훈 교수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오늘처럼 감동적인 날은 처음이야. 그때 뉴스 속보가 떴어요. 러시아 당국 국제 해킹 조직 카론 체포, 한국 10대 천재 해커 백호, K테크놀로지 구하다. 하은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속에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작은 호랑이야. 호랑이가 말했어요. 이제 넌 진짜 백호가 되었어. 하은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72시간의 전투는 끝났어요. 하지만 하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K테크놀로지 대회의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승인 소식이 막 전해졌거든요. 승인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평범한 여중생의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하은 양,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회사를 대표해서, 아니,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엄마가 일하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은의 말에 미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은 양에게 1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리기로요. 10억이요?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회사의 최연소 정보보안 자문위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학생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력이 증명했잖아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저는 돈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 디지털 격차 해소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와, 정말 멋있다. 개소식에 온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었죠. 하은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할 말은 분명했죠. 저도 혼자 공부했어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어요.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교실에는 최신 컴퓨터 50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은이 포상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죠. 저기, 선생님,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은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나보다 더 대단해질 수 있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숙은 사무실에서 재단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었죠. 엄마, 행복해요?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잖아. 미숙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 카론, 전원 체포, 강태준 전 팀장 징역 7년 선고. 하은은 TV를 조용히 봤어요. 강태준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죠. 가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하은아, 전화 왔어. 미숙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백호님?
저는 UN 사이버 보안위원회입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네. 백호님을 UN 청소년 사이버 보안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어요. 백호 선생님, 제가 만든 프로그램 봐주세요. 선생님, 저도요. 아이들이 하은을 둘러쌌어요. 모두가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려 했죠. 하은은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했네.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거야. 감사해요.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게 하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전직 국정원 팀장이었던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어린 학생이라고 무시해서. 박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잊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 딸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빠처럼 편견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하은은 밝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2년 후 UN 본부 회의장.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서하은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어요. 2년 전 저는 그저 컴퓨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서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기술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성별도 국적도 빈부도 보지 않아요. 오직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돼요.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미숙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딸을 보며. 행사가 끝난 후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뉴욕의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미숙이 딸을 꼭 안았어요. 하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백호.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해커의 닉네임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소녀. 편견을 깨는 용기 있는 호랑이. 하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은처럼 꿈을 품은 아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탁, 타닥, 타다다닥. 새로운 백호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